이제 해야 될 명령어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야 될 명령어들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명령어들이 남았냐면 해치라든지 텍스트, 그 다음에 블록, 그 다음에 M9, 앞으로 갈까요? M9이나 P9, 텍스트 블록, 그 다음에 치수기. 한 이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깔 겁니다. 치수기입은 대략 한 3일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D 맛보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해치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는 단면이라고 합니다. 설계에서 단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끊을 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벽을 여기를 톱질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끊어지겠죠. 끊어진 면을 단면이라고 합니다. 단면의 면 표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치는 용어입니다. 단면에 단면에 재질을 표시하는 용어, 이걸 해치라고 해요. 일정한 영역에 무늬, 우리 흔히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을 입력할 때도 해치라고 합니다. 지정된 영역에 패턴, 즉 무늬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설계에서는 단면에 재질을 표시하는 용어를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합니다.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해칭해줘 또는 여기 해치해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자, 렉탱글 화면에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자, 여기다가 해치를 넣어보죠. 해치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해치, 그라디언트, 바운다리. 그냥 일단 해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리본이 싹 바뀌게 됩니다. 해칭 대화 상자로 나와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운다리, 경계 선택하기, 무늬 지정하기, 크기 및 색상과 방향 지정하기, 그 다음 기타, 그 다음 해치 닫기.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쭉 쫓아가시면 돼요. 자, 먼저 바운다리, 즉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픽포인트, 즉 인터널, 내부점을 클릭하면 CAD가 알아서 자동으로 경계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가 오픈되어 있으면 경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건 못 찾아요. 얘처럼 이렇게 닫힌 도형, 우리는 이런 걸 폐곡선, 계곡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폐곡선만 인식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곡선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셀렉트 기능을 쓰시면 돼요. 자, 픽포인트 누르고 내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와 같이 경계를 찾아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입력해 보세요.
해치 크기가 많이 다양해요. 자, 이렇게 패턴이 다 들어가는 거 맞죠? 다시 한번 볼까요? ESC 키. 자, 패턴을 지우고 다시 해치 셀렉트 메뉴를 이용해서 클릭했습니다. 경계 다 찾고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널 포인트, 내부점을 클릭해서 경계를 찾는 방법과, 하나는 내가 경계를 임의대로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셀렉트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제가 이렇게 놨어요. 자, 인터널 포인트로 안 잡힙니다. 이런 경우는. 왜요? 계곡선이니까. 그 억지로 셀렉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대로 해치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온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해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간단해요. 선을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해치 픽포인트로 그 다음에 나머지 삭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셀렉트는 잘 안 써요. 셀렉트는 잘 안 쓰고 이와 같이 계곡선이더라도 설계자가 패곡선으로 만들어준 다음 해치 넣고 다시 계곡선으로 되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치 픽포인트로 인터널 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닫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좀 수정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해치 에디트입니다. 해치 수정 명령어예요. 해치 에디트 그리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치 에디트가 떠요. 그런데 이거 대화상자잖아요.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해치 에디트를 안하고 그냥 클릭합니다. 해치를 그냥 눌러주세요. 그러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경계를 조금만 더 복잡하게 가겠습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서클, 다시 렉탱글. 자, 해치, 아니다, 그냥 얘는 빼죠. 해치, 그리고 바깥에를 클릭. 자, 경계 잘 들어간 거 맞나요? 이때 리무브 버튼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경계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셀렉트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리무브 했습니다. 이럴 때 경계를 리무브 했을 때, 네, 이럴 때 다시 한번 클릭해 주면 보세요. 얘는 못 찾아내죠? 그런데 셀렉트를 이용해서 경계를 다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패턴으로 넘어가 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솔리드가 있습니다. 솔리드는 채우다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여기 있어요. 얼마든지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그냥 바이 레이어, 즉 레이어에서 색상을 제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 일반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혹은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라데이션 또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효과는 뭐냐면 지금 화면상에 보다시피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싹 바뀌는 효과, 이걸 그라디언트 효과라고 합니다. 그라데이션 효과 혹은 그라디언트 효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색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죠? 네,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앞에 GR이라고 붙은 건 그라데이션이란 뜻이고, 라이너, 선으로, 실린더, 원형으로, 원기둥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면 네,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 인버스 실린더, 반대로, 스피어 혹은 힘 스피어, 반구.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커브드. 자, 인버스 스피어, 인버스 힘 스피어, 인버스 커브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효과로 놓으면 여기 두 군데가 색상으로 싹 바뀝니다.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이거 효과가 안 나네요. 초록색으로 이렇게요. 그라디언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바꿔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리면 다시 또 패턴이 나와요. 근데 맨 아래 내려가시면 유저라고 하는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유저 패턴입니다. 별거 없어 보여요? 확대해 봅니다. 그러면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조절하냐면 여기는 두 개의 값으로 조절합니다. 하나는 앵글, 이거 각도입니다. 하나는 스케일,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50mm가 돼요. 30, 그러면 30mm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각도 45도, 그러면 45도 간격, 30mm가 45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유저가 생각보다 사용 용도가 높습니다. 자, 50으로 놨습니다.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여기에 더블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디 쓰냐면 여러분들 그 화장실 타일이나 아니면 우리 바닥 있죠. 이 바닥의 타일 등을 설계할 때 사용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일반적인 패턴일 때는요, 여기 있는 이 스케일 값은 배수입니다. 5배, 4배, 10배 이런 배수로 가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패턴일 경우는 배수로 갑니다. 패턴일 때는 배수로 가고, 유저 디파인일 때는 실제 크기로 갑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 위의 패턴들은 스케일에서 배수로 갑니다. 그렇지만 맨 아래 유저로 가게 되면 실제 크기가 돼버립니다. 미리가 돼버려요. 이 차이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각도 있으니까 각도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벽돌을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러면 벽돌이 이렇게 시공이 되겠죠. 그럼 보통 이렇게 좌하단이나 우하단부터 벽돌이 이렇게 쭉 시공이 돼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상한 위치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게 셋 오리진입니다. 원점을 설정하기. 셋 오리진 버튼 눌러서 클릭해주면 해당 위치서부터 이와 같이 패턴이 시작되어집니다. 셋 오리진, 내가 지정한 점부터 해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종종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다음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어레이 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연관 배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associative, 즉 연관 해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연관 배열 같은 경우는 associative를 끄라고 했고 해치 같은 경우는 체크해 놓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associative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를 제가 이동해 보죠. 어떻게 되나요? 경계를 이동하니까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치를 재계산해 줍니다. 경계가 바뀌면 그 바뀐 경계에 따라서 해치를 재계산해 줍니다. 이게 associative입니다. associative는 연관성이라고 했습니다. 해치와 경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바뀌면 해치가 재계산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 서클, 해치.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해치를 복사했습니다. 자, 얘는 associative를 껐어요. associative를 껐습니다. 이동하기. 어떻게 되나요? 경계를 인식 못하죠. 그죠? 이거 뭐 다시 갖다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해치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경계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립으로 이렇게 해치의 위치를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 경우는 어떤가요? 크기가 바뀌면 혹은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이와 같이 재계산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편한가요? 아니면 오른쪽이 더 편한가요? 오른쪽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해치는 associative를 꼭 켜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옵션을 살펴볼까요?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separate 해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parate가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해치를 분리한다는 뜻으로 지금 여기를 보시면 경계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경계가 나눠지면서 해치가 둘로 분리됐습니다. 두 개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럴 경우 해치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명령어예요. 자, separate 해치. 그러면 해치가 얘 따로 얘 따로 따로따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치가 따로따로 인식이 되어져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렉탱을 그렸고 서클을 그렸고 다시 렉탱을 그렸고 다시 서클을 그렸습니다. 경계 안에 경계가 있고 다시 그 안에 경계가 있는 형국이죠. 해치. 자, 이렇게 보면 경계를 전부 다 선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는 게 있어서 노멀 아이슬란드 그러면 이게 기본값입니다. 패턴 들어가고 그 다음 경계에 빠지고 그 다음 패턴 들어가고 그 다음 경계에 빠지고 이게 이제 노멀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입니다. 즉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만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그노, 아예 경계를 무시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꼼꼼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글자 한자라도 오타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CAD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맨 아래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맨 아래 옵션, 얘를 누릅니다. 옵션을 누르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오토캐드를 제어하는 항목이 바로 옵션이라는 바로 이 항목인데요. 자, 우리가 볼 것은 여기 있는 파일 탭입니다.
이 파일 탭에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 서포트 파일은 뭐예요?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경로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바로 이 경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얘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얘가 지워지면 메뉴가 하나도 안 올라와요. 에러가 나버립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선택을 하고 F2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하기가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복사하기. 네, 딱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파일 탐색기를 띄웁니다.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브라우저와 똑같아요.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여기 있죠.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여기가 주소줄이에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하고 엔터. 네,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보기 탭에 가서 이렇게 숨김 항목과 파일 확장명을 두 개 체크해 주세요. 보기 탭에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더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수정하고 다시 복원해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acad iso.pat 파일과 acad iso.lin이라는 파일과 acad.pgp라는 파일, 이렇게 3개를 수정할 겁니다. 우리가 해당 파일에서, 그러니까 해당 폴더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acad iso.pat, 두 번째가 acad iso.lin, 그다음 마지막으로 acad.php를 수정할 겁니다. pat가 뭐냐면 해치 패턴 설정입니다. 얘는요, 선 종류 모양 설정. 얘는 단축키 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치 패턴을 내 맘대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선의 모양을 내 맘대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만 우리가 알면 충분해요. 특히 단축키 같은 경우는 잘 바꿔서 사용합니다. 자, 먼저 acad iso.pat 파일을 찾아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acad iso.pat 파일인데 이걸 메모장에서 오픈해 봅니다. 메모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메모장 열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픈합니다. 해치 패턴 파일입니다. 자, 제가 미리 적어 놨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쓸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카피라이트 저작권이죠. 오토데스크사한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금만 내리면 바로 여기요,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 자, 앵글, 안시 31, 안시 32 이렇게 있죠. 자, 맨 위에서 엔터, 여기다 씁니다. 제가 천천히 써볼 테니까 같이 써보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별표입니다. 별표. 제일 먼저 쓸 건 별표예요. 그 다음에 패턴의 이름입니다. 쉼표. 그 다음에 주석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숫자가 선의 방향입니다. 각도예요. 각도. 첫 번째 숫자가 각도입니다.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9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45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각도입니다. 이거 간격 띄우기 안 하셔도 돼요. 요 아래 보시면 간격 띄우기 하나도 안 돼 있죠? 보시면 간격 띄우기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간격 띄우기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는 뭐냐면 시작 좌표입니다. 0,0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는 시작 좌표입니다. X좌표, Y좌표입니다. 시작 방향, X좌표, Y좌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만 읽어보면 0,0에서 0도 방향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띄워서 선이 또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요만큼이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죠. 0,100 요것만 읽어보면 0도 방향으로 그리고 0,0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선이 0,100에서 그려져라. 즉 이렇게요. 0,100만큼 띄워서 이렇게 선이 그려져라 이런 뜻이 됩니다. 100mm 간격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죠. 자, 그 다음은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똑같이 0,0에서 시작하되 그 다음 선은 900,450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점선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점선이에요. 플러스 숫자와 마이너스 숫자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건데 플러스 숫자는 선을 그리란 뜻이고 마이너스 숫자는 그만큼 간격을 띄우란 뜻입니다. 요 뒤에 자 보세요. 90도 간격으로 선을 그리세요. 0,0에서 그리세요. 0,6985에서 그리세요. 5.08mm 선을 그리고 그러니까 1.905mm 간격 띄우고 이런 뜻입니다. 자,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간격 띄우고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죠. 쓰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이제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3000, 3000 해치. 자, 패턴이 하나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첫 번째로 가면 플로어라는 해치가 하나 늘어왔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강하마루 패턴이죠? 강하마루 패턴. 단지 이 세 줄로 이렇게 세 줄로 강하마루 패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저장. 이번엔 자, 얘 그대로 new 싹 지우고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acad iso.lin 파일입니다. 이번엔 acad iso.lin 파일입니다. 요것도 열어보시죠. 자, 역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AutoCAD ISO 밀리미터 타입이란 뜻이죠. 라인 타입 설정 파일. 밑으로 조금 내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는 이거 쓰는 방법은 해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별표 쓰고 선 종류의 이름을 씁니다. my center. 쉼표 쓰고 그 다음에 주석을 씁니다. my center
라인, 아니 그냥 센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A자를 씁니다. A자는 표현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0도라고 썼잖아요. 0도, 90도 썼잖아요. 근데 선의 종류에는 방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A자라고 쓰고, 실제로 선의 크기를 씁니다. 10mm, 마이너스 2mm, 2mm, 그리고 쉼표 마이너스 2mm 이렇게요. 무슨 뜻이냐면 10mm짜리 선을 그리고 2mm 건너뛰고 2mm짜리 선을 그리고 2mm 건너뛰고 그럼 다시 10mm 선 그리고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타입에서 로드 불러보시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케이. 더블 클릭해서 커런트로 바꾸시고 라인을 그려봅니다. 자, 보이시나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이와 같이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10mm 짜리잖아요. 정확하게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략 자, 이렇게요. 그리고 대략 그리고 대략 사이즈가 내가 지정한 만큼의 사이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요. 10mm짜리, 2mm짜리.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불러서 적용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제 뒤에 사람이 또 공부할 때 또 똑같이 연습하겠죠. 지우고 저장한 다음 파일 뉴, 마지막으로 acad.pgp 파일입니다. acad.pgp 파일을 오픈하시면 돼요. 자, 이 파일은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p, g, p 파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축키를 만들고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오토캐드를 껐다 켜야만 적용이 됩니다. 오토캐드를 시작할 때 이 파일을 불러다가 사용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죠. 쭉 내리면 자, 조금만 더, 네, 여기 이 부분, 요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크의 단축키는 A였습니다. 에어리아의 단축키는 AA였습니다. 여기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레이의 단축키는 AR이었고요. 쭉 내려가 볼까요? 서클의 단축키는 C이고요. 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 LL,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축키 이름, 쉼표, 그 다음에 별표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풀 커맨드, 이렇게요. 내가 사용하고자 할 단축키, 쉼표, 그 다음에 별표 쓰고 전체 이름, 명령어,
그러면 얘는 CAD는 껐다 켜야 됩니다. CAD를 한번 껐다 켜야 돼요. 그냥 적용되진 않고 CAD를 한번 껐다 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LL 그러면 라인이 그려집니다. 이렇게요.